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 저는 차를 타고 출퇴근하면서 이봉규 박사님의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구독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서 상당히 큰 채널이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니 이봉규 박사님께서 전문적으로 매일 성실하게 여러 종류의 뉴스를 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또 일단 들어보니까 군더더기가 없어서 이제 좋았고, 또 그 박사님이 상당히 유머러스해서 듣기에 영상이 아주 좋았습니다. 어제는 일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70대 후반 할배의 절절한 편지, 대한민국이 쪽팔립니까? 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산전수전, 역경을 거치면서 인생을 사신 70대 아버지가 30대, 40대 아들에게 주는 글을 낭독한 것입니다. 저도 세 딸이 있고 사위들이 있습니다.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그리고 조금 있으면 40대가 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아버지의 심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70대 그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이 워낙 내용이 좋았고, 또 이봉규 박사님의 낭독이 심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봉규 박사님의 연락처를 찾아서 잠시 통화를 하고 이 영상을 우리 채널에 소개해도 되겠느냐고 이렇게 이제 여쭈었더니, 이 급박한 시기에 너무 좋은 일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30대, 40대 시민들, 특히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30대, 40대 성도들이 꼭 한번 이 영상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나라가 돌아가는 이상한 그 현실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외국에까지 가서 공부하고 정말 많은 전문 지식도 배우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 이런 모든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 역사 이런 걸 배운 사람으로서, 또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까지 한 이런 목사로서, 인하대학교 교수로 이렇게 재직하면서 대한민국 시민으로 할 수 있는 일, 이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의 영상이나 글, 기사 이런 거를 가능한 한 알리는 것, 이것이 지금 내가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좋은 분들의 것이 있으면, 또 좋은 분들의 채널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소개하고 싶다고 부탁을 드리자 흔쾌히 허락해 주신 이봉규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봉규 박사님의 애국 유튜브 영상 제작해서 만드는 모든 일, 그리고 박사님의 가정에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은혜와 평안이 풍성히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에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많은 시민들, 또 특별히 요즘 우한 폐렴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모든 분들, 특별히 의료진들, 이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은혜와 평안을 풍성히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오늘 제가 또 낭송을 하겠습니다. 너무 글이 좋아서 이건 뭐 제가 사족을 붙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대로 소개해 드립니다. 총선 전에 꼭 30, 40대 여러분들이 읽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글 쓴 분도 그런 바람에서 글을 쓰셨습니다. 송파문화원 단전호흡반에 70대 후반의 할아버지 회원이 단톡방에 올린 글인데요. 그분이 글을 쓰면서 제가 아들 며느리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이러면서 글을 쭉 썼습니다. 그대로 제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아들아, 며느라, 좀 길지만 끝까지 한 번만 읽어보렴. 너희들은 현명해서 잘 판단하고 있겠지만 아버지가 높아시면서 당부한다. 30, 40대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나라가 온전하게 경영된다고 보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란 게 쪽팔립니까? 태극기가 쪽팔립니까? 손흥민, 김연아, 박태환, 이상하 선수가 승리를 자축하며 어깨에 둘러매고 운동장을 돌면서 환호한 그 태극기가 정녕 부끄럽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신 아버지,
어머니, 나이 드신 부모님, 어른들이 쪽팔립니까? 오늘의 국가 부를 이룩하는데 공헌한 아버지 세대가 부끄럽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사는 것이 불만입니까?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사는 것이 쪽팔립니까? 아니면 그런 대한민국이 쇠락해 가는 것이 즐겁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유가 좋아요? 통제 압제가 좋아요? 민주주의가 좋아요? 공산사회주의가 좋아요? 땀 흘리고 일하는 게 좋아요? 청년수당 같은 배급제가 좋아요? 자신이 선택 결정하는 게 좋아요? 사육되는 게 좋아요? 나라가 성장하는 게 좋아요? 쇠락하고 쪼들어드는 게 좋아요? 잘 살고 싶습니까? 못 살고 싶습니까? 인간답게 자유롭게 살길 원합니까? 노예로 살길 원합니까? 정말 기분이 엿같지요? 이런 것들은 질문의 가치도 없는 유치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과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대의 50% 이상이 나라 망치고 있는 주사파들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망하기를 바랍니까?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합니까? 자유우파는 무조건 싫다고요? 나이든 사람도 무조건 싫다고요? 그러면 종북 주사파를 좋아하나요? 자유우파가 경제대국의 반듯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면 주사파는 민주화를 가장한 공산혁명을 위한 준비를 한 것밖에 없는 것 아닌지요? 그리고 지금 그들은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잖아요. 우파가 부패했다고요? 도덕성이 없다고요? 이번에 조국이 같은 좌파들이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죠. 도덕도 양심도 정의도 부끄러움도 없는 짐승 같은 그런 좌파에 비하면 최소한의 양심은 가지고 있는 우파는 그래도 좀 덜한 거 아닌가요? 어디 그자뿐이겠어요? 드러나지 않는 숨어있는 더 추악하고 악질적인 자들이 더 많겠지요. 30, 40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이 명확히 보장되고 인정되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입니까? 모든 것이 국가 소유의 공산사회주의 나라인가요? 인간 백정, 살인마 김정은에게 지배받는 게 좋아요? 과거 조선시대처럼 중국을 떠받들고 삼전도의 처참한 굴종의 노예 시절로 돌아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베네수엘라 같은 사회주의 나라를 바랍니까? 여성들이 가족 몰래 콜롬비아로 가서 매춘으로 먹고 살고 어린 소녀도 길거리에서 7달러에 매춘하며 사는 그런 처참한 베네수엘라도 사회주의 정권이 망가뜨린 작품임을 보고 있잖아요. 자유우파가 이룩한 경제 번영의 불을 좌파는 북한 핵개발하라고 퍼준 것이 아닌가요? 북한이 핵개발 못하게 막고 책임진다고 한 김대중은 죽었지요. 그자가 대한민국 최악의 적폐 아닌가요? 5천만 국민들의 생명줄을 담보로 주적인 북한을 도와준 그보다 더 악질적인 적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가요? 맨날 헛웃음 짓고 거짓말과 조작되고 허황된 유체이탈의 말만 하는 자를 좋아해요? 사람들을 만날 때 미리 적어둔 종이 쪽지가 없으면 대화도 못하는 그런 자가 좋아요? 기자들의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멍청한 자가 좋아요? 나라를 부강시키기는커녕 나라를 망치고 경제를 파탄내고 민생 폭망하게 하는 자가 좋아요? 기업들이 망하고 자영업자도 망하고 기업은 해외로 나가고 귀족 노조는 법을 조롱하고 실업자를 쏟아내는 나라 망친 자들이 좋아요? 세계 1위의 원전 기술을 가지고도 탈원전 정책으로 해외 수백조 원전 건설 시장을 포기하고 수많은 관련 기업까지 폭망하게 하고 무능과 무식으로 집값 폭등에 세금 폭탄, 건보료 폭탄에 그래도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거짓을 말하는 자를 믿는가요? 자기들 마음대로 30년을 집권하겠다는 오만방자한 정당이 좋아요? 누가 허락했기에 자기들 마음대로 30년을 집권하겠다는 것인가요? 국민들이 얼마나 업신여김을 당하면 아니 얼마나 바보 멍청이 개돼지로 취급받기에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권을 30년간 잡겠다고 할까요? 그래도 좋은가요? 조국이와 정경심이 같은 인간들이 지성적이고 매력적이라고요? 그래서 사랑하고 지지하는가요?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나라에 이런 저질스러운 인간, 양심도 도덕도 염치도 부끄러움도 없는 인간이 법무장관이 되는 나라가 있습니까? 또 그런 자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정신나간 나라와 국민들이 있음을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수준입니까? 여러분들의 한계인가 싶네요. 지성은 없어진 지 오래고 이성은 마비되고 양식은 바닥이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처지에서 그러고도 미래를 말하나요? 아직도 중고등 시절 전교조들이 집어넣어준 저질 쓰레기 지식, 정보에 갇혀서 세상 변화도 보지 못하는가요? 젊음은 불평하고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실천하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때가 왔을 때 미리 준비할 걸 하며 분노 섞인 후회를 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말 자체를 싫어하지요? 그리고 꼰대들 말이라고 듣지도 않겠지요? 그럴 거예요. 당해봐야 할 테니까. 현재 집권 민주당은 젊은 여러분들의 미래와 미래의 꿈과 희망을 만들 국가재정을 미리 끌어와 자기들 장기 집권을 위해 선심복지로 퍼주고 온갖 것들을 다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들을 빚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마시는 달달한 복지의 독약이 보약으로 생각되나요? 그래도 좋은가요? 서양 속담에 기저귀 찬 유아들도 기저귀가 젖으면 갈아달라고 울음을 터뜨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오줌 기저귀도 아니고 똥 오줌 기저귀까지 차고 있으면서 태평성대 같이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특히 그런 주사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말 문해충의 모습이 아닌가요? 인원고 어린 학생이 어른들도 방기한 전교조 해체와 교육을 바로잡겠다고 삭발하는 모습은 부끄러움과 전율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홍콩의 9.2의 선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바라는 사람들이 90% 이상 압도적인 승리로 당선되었다는 것은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에 귀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30, 40대 젊은이들이요, 나라가 총체적으로 쇠락하고 있는데 아직도 침묵하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광화문에 모이는 6, 7, 80대 노인들이 자기 잘 살려고 목이 터져라 외칠까요? 여러분 같은 자식 세대의 불행을 막아보려고 밤잠 못 자며 절규를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나서야 합니다.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젠 방관하지 마시고 소리내어 외치고 행동하며 자유민주주의의 반듯한 나라를 다시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세요. 쇠락해가는 조국은 젊은 여러분들의 참여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It's time for real change. Let's make Korea great again. 이렇게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70대 후반의 할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쓰는 편지인데요. 30, 40대 읽어달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30, 40대 여러분, 이 글을 잘 읽고 현명한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